대부분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분들이 많거든요. 또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수면 문제, 운동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임지윤입니다. 긴장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배가 아프거나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전날 음식도 조심해서 섭취했는데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 증상을 단순한 소화 문제라고 넘기기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관리법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기영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기영입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어떤 질환이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을 괴롭히는 걸까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기질적 원인이 없는 만성 복통과 배변 습관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위장관 질환입니다. 가장 흔히 진단되는 위장관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의뢰되는 모든 사례 중에서 대략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앞서 말씀드린 복통과 배변 습관 변화에 대해 혈액 검사 및 내시경,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한 정밀 검사 후에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 진단할 수 있는 일종의 기능적 또는 배제적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부분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분들이 많거든요. 학생의 경우에는 이 학업과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생기기도 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직장의 업무라든가 주변의 대인관계, 또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수면 문제, 또 운동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해주신 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OX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다. 맞는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분들이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쉽게 증상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병원까지는 갈 필요 없는 가벼운 질환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물론 증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함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기질적 질환을 반드시 배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임의로 판단하시기보다는 병원에 내원해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제품 섭취를 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은 이당류로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된 당인데요. 유당은 소장에서 락타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돼서 장벽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 이 소장 내 이당류 분해 효소인 락타제가 선천적으로 부족하거나 결핍돼서 흡수 불량 소견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가 유당불내증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경우 우유를 마시면 배가 부르거나 헛배가 부르거나 또는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도 날 수 있고, 또는 복통과 설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평소에 좀 겪으시는 분들이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들 혹시 있을까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만, 이미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명상이라든지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복부 마사지들을 통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미리 처방받으셨던 약들이 있으면 그 긴장되는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멀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좀 강조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저포드맵 식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드맵 식단이라는 거고요. 포드맵 식단은 FODMAP를 말하는 것으로, 이 F는 우리가 말하는 발효식품이고요. 또 O는 올리고당, 그다음에 D는 이당류, M은 단당류, 그리고 N 폴리올까지, 이 5가지의 식품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발효식품은 김치나 치즈, 요구르트 같은, 또는 된장이나 쌈장 등이 있고요. 또 올리고당은 밀이나 보리, 호밀, 또는 양파, 부추, 파 등 이런 야채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당류는 우유나 아이스크림, 요거트 등이 있고,
또 단당류는 사과나 배, 망고 같은 과일 성분들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폴리올은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과자나 껌이나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장내 가스를 많이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최소화해주고 낮은 음식들로 좀 대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증상이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규칙적 운동,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20분에서 한 40분 정도 수영이나 조깅, 자전거 또는 걷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기본적인 관리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꼭 의사와의 진료를 받으시고요. 기질적 질환 감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 원장님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통과 불편함이 반복되면 일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전해드린 정보처럼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장 건강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영 원장님과 아나운서 임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